임상시험은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독성을 감안하고 하는 실험이 아니다.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타이밍이랑 조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임상시험이 닫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변성규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개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개인의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임상시험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시는 게 아마 나에게 시험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임상시험이 이제 뭐 1상, 2상, 3상, 4상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1상이나 2상이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신약이라서 이게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것인지, 어느 정도의 독성을 보일 것인지, 이런 걸 증명하는 가장 앞선 임상이고요. 보통 이런 1상이나 2상 연구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서양에서 먼저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1상이랑 2상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자들을 모집하는 게 3상 연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연구는 한 절반 이상이 3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의약품을 개발 시판하기에 앞서서 안정성, 효용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직접 투여를 해보고 양리 효과, 임상적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라는 거고, 이 임상 시험도 또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임상 시험 계획서, 그다음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있는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보상은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이런 계획서가 통과돼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좀 단계를 통과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임상 시험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임상 시험 얘기가 나오면 나한테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예를 들어 다라투마비라는 약이랑 뭐 테클리스타마비라는 약, 이 두 가지를 옛날에는 4단계 정도 돼야 쓸 수 있었는데 뭐 2단계, 3단계 정도 써봤더니 훨씬 더 예후가 좋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열려있는 연구 중에서도 이런 이중항체 치료제 다잘렉스 복합요법을 조금 더 앞선 라인에서 아예 초치료 1차에서 쓸 수 있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대부분은 이제 표준 치료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단독 1상이나 2상에서는 환자를 이 연구에 집어넣으면 이 약만 쓰는 걸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상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아예 표준 치료를 잡아놓습니다. 이 표준 치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 이 3차나 4차에 대부분 환자들이 받고 있는 증명된 치료,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기 A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표준 치료 플러스 신약 B군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최소한 환자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요즘의 의료 윤리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더라도 손해 볼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여기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표준 치료 받으니까 억울할 일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나라에서도 통제를 하고요. 또 각 기관별로 윤리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또 설득해서 안전장치를 한 번 더 마련하고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제 설명과 동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환자분들이랑 아니면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이 대부분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고도 이제 또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 간호사 이런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하시면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다. 한번 이 연구에 시작했다고 해서 뭐 내가 더 이상 하기 싫은데 새로운 약으로 한 2달 정도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중단 요청을 하시면 거의 99.9% 중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임상시험을 고려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차 초치료는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70세 미만의 환자분들은 거의 95% 이상 다라 VT라는 사제 요법을 받으실 겁니다. 이걸 4달 치료하고 자가절물세포 이식을 받고 레날리도마이드 유지요법을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 치료이고, 간혹 가다가 이제 다잘렉스 쓸 수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VRD 요법 받으시게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비이식군이거든요. 사실 비이식군에서는 다잘렉스랑 레날리도마이드를 같이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돼 있는데, 애석하게도 다잘렉스가 비급여입니다. 다잘렉스가 굉장히 좀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 임상 시험을 고려할 만한 치료의 첫 번째 줄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다잘렉스, 이중항체 플러스 이중항체 치료제, 뭐 테클리스타맙이나 탈카타맙 같은 약들을 쓰게 되면은 더 깊은 반응, 완치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옵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깊은 반응을 더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임상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정 조건이란 거는 이제 뭐 유전자 변이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소노토클락스라는 약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이 약을 쓸 경우에 조금 더 반응이 좋더라라는 선행 연구들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흔하게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권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현재 치료가 더 이상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 다음 치료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5차까지 약이 급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4차의 다라투맙, 5차의 셀리넥서, 엑스포비오라는 약인데 요까지를 쓰고 나면은 사실 6차부터는 더 이상 급여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옛날에 썼던 약들을 또 다시 써본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암 중에 다 같은 다발골수증인데도 굉장히 빠르게 재발을 하거나 굉장히 빠르게 약효의 내성을 획득하는 환자들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다라VTD를 하고 자가절면세포 이식을 하고 레나렐리도마이드 유지법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3년 정도는 재발 없이 약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1년 만에 막 재발한다든지 6개월 만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다라 VTD나 VRD 관해 유도요법을 하는 그 4달 중에서도 안 들어서 병이 진행해서 더 이상 이 약을 쓸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2차로 쓸 수 있는 약이 뭐 KRD나 KD 같은 키프로리스 같은 약들이 있겠지만 잘 듣지 않을 걸로 너무 예상이 잘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중항체 치료제 같은 걸 써보는 게 좋은데 이중항체 치료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가 쓰고 싶어도 최소한 4차 이상 라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2차 이상에서 이중항체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다면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참여 절차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상시험이 어떤 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임상시험이 이 병원에 어떤 것들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다른 병원에는 어떤 게 열려 있는지 임상시험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 임상시험이 이미 닫힌 임상시험인 건지 환자가 다 차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 교수님의 먼저 상의를 드리는 게 1번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스크린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담당 교수님도 연구간호사들이나 전문간호사분들도 빠르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임상시험은 3차 이상 환자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1차 치료하고 있는데 이 임상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내용인 거죠. 2차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한테 3차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항암 이런 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권고를 하게 되면은 환자랑 보호자분이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시게 되고요. 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세한 스케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임상시험에 대략적인 어떤 약이 들어가고 부작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다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지만 이 임상시험이 뭐 며칠째 방문을 하나요? 무슨 약을 무슨 주기로 주나요? 이런 거는 똑같은 약도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거기까지 다 외우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문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면서 스케줄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과 동의서를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크리닝 검사인데 글로벌 이 다국적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각 병원의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자기네 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를 이 연구에 참여시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환자 샘플을 체열해가지고 자기네 회사로 보내라. 그럼 자기네들이 직접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회사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스크리닝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분들이나 환우분들이 좀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은 치료가 중단되더라도 뭐 6개월 혹은 1년, 2년 정도 회사에서 그 환자분들의 어떤 살아있냐 아니면 돌아가셨냐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느냐 콩팥 기능이 괜찮느냐 이 정도의 어떤 개인 정보를 물론 익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점은 저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임상시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표준 치료 대안도 반드시 함께 상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모든 거를 임상시험 아니면 안 돼라고 막 올인을 했는데 스크리닝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약을 못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표준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표준 치료 대안도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임상시험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글로벌 3상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보장된 치료들이 많겠지만 표준 치료 대비 효과도 좋은데 독성이 너무 커서 환자가 막 감염으로 사망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중간에 철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전 체크리스트인데 동의서 안내문 설명 시 환자분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 그래서 뭐 대상 기준, 내 차수가 2차인가 3차인가, 그다음에 무작위 병이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 치료 옵션이 무엇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VRD를 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VD나 VTD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임상 시험이 VRD가 아니라 뭐 VD를 백본으로 했다, 컨트롤로 했다. 라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급여가 되는 표준 치료보다 더 못한 치료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닌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 줄을 보시면 피험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3일마다 방문을 하셔야 된다. 혹은 뭐 이 약을 투여하고 48시간 동안은 심전도를 3시간마다 재라라고 하는 임상시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가 귀찮다고 어기게 된다.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어기게 되시면 회사에서 이 환자는 이 임상시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더 이상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이 임상시험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전적이 있으면 이런 환자를 또 다른 임상시험에 이렇게 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임상시험이 반드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임상시험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환자가 따라야 될 제약 조건들이 생긴다. 요것들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임상시험 다발고시 중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갈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둘 다 면역치료, 이제 세포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 카티나 이중항체 치료제, 약물항체 접합제 이런 것들인데 타겟이 이제 BCMA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BCMA를 타겟으로 하느냐 아니면 BCMA 이외의 다른 유전자나 다른 발현체를 타겟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4세대 경구신약인데 셀모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까지는 먹는 경구항암제로 우리나라에서 급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인 이 매직도마이드나 아니면 이베리도마이드 같은 약은 아직까지 시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상시험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앞에 있는 이 EAP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약을 글로벌 3상까지 증명이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을 쓰기 전에 한번 환자들을 뭐 50명, 100명 정도 무료로 한번 써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적이 이렇더라라는 걸 근거로 식약처에 급여를 요구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된다면 약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고 먹는 약의 장점이 그렇죠. 약을 한 달치 받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잖아요. 큰 부작용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중항 치료 같은 거는 매주 와서 주사를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수한 유전자 변이 뭐 11번, 14번에 유전자 전자가 있다면 뭐 소노토클락스라는 약을 써볼 수 있다라고 해서 특수 환자들을 하기 위한 약들, 한마디로 정밀 치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실제 저희 기관에 열려 있는 임상 시험들을 몇 개만 정리해 왔습니다. 사실 임상 시험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약들인데요. 2차 이상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벨란타맙, 블렌랩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다라투움ab VD가 현재 2차에서 급여가 돼서 우리나라 표준 치료로 쓸 수 있는데 이 BVD가 다라 VD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생존 기간 연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벨란타맙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지만 현재 비급여 상태라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환자들한테 BVD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임상시험이 열려 있고요. 또 매직도마이드라고 하는 약, 먹는 약인데 매직도마이드 플러스 키프롤리스나 벨케이드 같은 약을 써볼 수 있는 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를 넘어서 삼중항체 치료제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타겟을 3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항체 치료제보다 더 좋은지는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인데 다만 이 삼중항체 치료제는 저희 기관에서는 대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엘라나타맙이나 세보스타맙 이런 약들도 지금은 비급여로만 쓸 수 있는 약들인데 이런 것들을 임상시험하게 되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투키마ብ 같은 약은 사실은 임상시험 말고는 우리나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화로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뭐 림보셀타맙 같은 약도 써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테클리스타맙 플러스 다라투움맙을 1차에서 쓸 수 있는 임상을 저희가 이제 개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카티도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비크티나 아베크마라는 약은 미국에서는 상용화가 돼서 쓸 수 있고 카비크티가 아까 말한 실타셀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5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2가지 카티 이외에도 새로운 카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티들 플러스 표준 항암을 하는 거를 저희 쪽에서도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맞는 타이밍이랑 맞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3차 치료하고 있고 콩팥 기능, 혈소판 수치, 백혈구 수치 다 만족하고 있었었는데 3개월 뒤에 돼서 이제 더 이상 이 약이 안 들어서 약을 바꾸십니다. 근데 신약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임상 시험이 닫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슬롯 예약 대기가 있을 수 있다. 이 대기에서 뭐 3개월 뒤에 준비돼 쓸 수 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항암 치료하게 되면 내가 지금 3차였다가 다른 항암 치료하게 되면 4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임상시험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M단백이 계속 나오면 장기는 조금씩 망가집니다. 특히 콩팥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 환자가 3개월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은 기다리지 말고 아쉽지만 그냥 일반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롯이 있다가도 찰 수 있다. 항상 반복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사실 1번, 2번은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서양에서는 뭐 미국의 연구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막 자기네들이 검색해가지고 A라는 병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걸 하기가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3번인 담당 의료진이랑 상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치료받고 있는 이 기관에서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임상시험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임상시험의 조건들이 되어 있는지, 어느 임상시험들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하시고 이제 필요하시면은 혹시라도 이제 다른 병원의 교수님 아시는 분한테 연계를 해서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하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를 많이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좀 큰 병원 쪽으로 연결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에게 항상 임상시험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먼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임상시험은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독성을 감안하고 하는 실험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내 상황에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는 내용이고, 타이밍이랑 조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무조건 표준 치료보다 더 나은 효과와 더 나은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면 피험자로서 환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생긴다. 이거를 어기게 된다면 더 이상 회사에서 약을 주지 않아서 임상시험에 강제 탈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임상시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항상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